재미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뭐 복잡한 계산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아요.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반 상대성. 물리학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공부했었죠. 참고로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떤 계에서 적용이 되죠? 기억나십니까? 물리학에서 공부했던 관성자표계 기억나세요? 관성자표계에서 적용이 되는 거. 관성자표계란 정지하거나 또는 등속할 수 있는 한 계에서 적용이 되는 거야. 정지 또는 등속 운동하는 계에서 뭐 생각나냐? 그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광속은 일정하고 기억이 되살려봐. 정지 또는 등속 운동 관성자표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 적용. 그럼 광속 일정. 기억나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시간 지연 T0보다 T가 더 커져 보여. 상대방 기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생각나냐? 물리학에서 했었다. 길이 수축 L, L0, L0, L 관측 길이가 고유 길이보다 더 짧아 보인다. 날아가는 물체의 길이는 더 짧아 보인다. 이런 것들이 물리학에서 공부했던 특성대성 이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상대성 이론은 가속자표계, 비관성자표계, 우리 책에 가속자표계라고 돼 있죠. 가속계에서 어떤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거든. 가속되는 계에서 관성자표가 아닌 계, 그래서 속도가 변하거나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할 경우에 그 계 내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관성력이라는 게 먼저 생겨나는데 관성력이란 뭐냐?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을 유지하려는 힘을 말해요. 그 계 내부에서만 관측되는 힘이에요. 쉽게 말해서 버스가 있고요. 버스가 이쪽으로 가속이 돼요.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다가 앞으로 부항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몸이 어디로 쏠려? 이 사람의 질량을 M이라고 하자. 몸 어디로 쏠려? 부항 출발할 때 뒤로 쏠리잖아. 정지관성. 그죠? 이게 그러니까 바깥쪽 계에서 보자면 얘는 힘을 받지 않으니까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버스 안에서 보자면 의자 앉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버스랑 같이 가속이 되는데 요 놈이 뒤로 쏠려서 막 뒤로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 얘가 뒤로 어떤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실제로 그 버스 안에서는 그 힘이 측정이 돼. 얘가 모가지에다가 이렇게 용선을 매달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버스가 광 출발할 때 몸이 뒤로 쏠리면서 용철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물체는 가속되는 반대 방향으로 MA만큼의 관성력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버스가 가속되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을 때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A만큼의 관성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힘이 생겨난 거예요. 알겠니?
그 힘은 실제로 버스 안에서 음수를 매달고 있으면 측정이 된다는 거야. 그 우리 손잡이 기울어지는 예가 우리 책에도 나오죠. 버스에 손잡이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연지가력 방향으로 있었는데 버스가 보항 출발해 뒤로 기울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때 이 손잡이에는 아래쪽으로 중력 mg 그 다음에 가속되는 반대쪽 이쪽으로 관성력이 생겨난 거고, 관성력은 ma만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힘이 합성되는 방향으로 손잡이가 기울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 두 힘을 합성하면, 우리 물투 첫 단원에서 힘 합성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합성한 평행사변형에 대각선을 그으면 요게 합성된 힘이라고 해. 그래서 요게 요 기울어진 각도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직각삼평 잡고 탄젠트 세타 해보면 탄젠트 세타는 얘분의 얘니까 mg분의 중력 관성력 m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m이 없어지고 기울어진 각도 측정하면은 버스의 가속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의 가속도는 g 탄젠트 세타가 돼요. 탄젠트 세타 공항률 계산기 각도 측정해가지고 집어넣어주면 값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9.8 곱해주면 버스의 가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중간점에. 엘리베이터에서도 관성력에 의해서 재미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 하나 얘기 하나 해줄게. 선생님이 그 서울 대치동에서 일했던 거 아십니까? 강사들의 꿈은요, 대치동 들어가는 거야. 그게 학생으로 치자면 서울대 가는 거하고 같은 거야. 대치동에서 일하고 싶은 거야. 우리나라 최고의 사교육이죠. 대치동에 들어가면 자기는 능력을 완전히 인정받은 거야. 강사로서의 능력을. 저도 이제 서울에서 강의를 하면서 대치동에 들어가고 싶었겠죠. 대치동에 학생 뽑는 학원이 있어서 이력서를 보내봤었어요. 그랬더니 서류 통과됐다고 면접 보러 오래요. 면접 보러 갔어요. 보통의 학원들은 채용을 할 때 이력서 보고 적당히 얘기 좀 해보고 지원한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시강, 저도 이제 우리 학생 뽑을 때 이렇게 시강을 시키거든요. 강의를 한 5분 정도 시켜봐요. 그래서 탄사하는 거나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괜찮다 싶으면 뽑아. 보통 학원 그렇게 뽑아. 대치동에 면접 보러 갔더니 완전 살벌해. 한 명 뽑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어. 몇십 명을 지금 서류 통과시킨 거 한 명 뽑는데. 가지고 줄 서 있다가 이제 어떤 강의실로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갔던 선생님들이 막 시간이 좀 지나니 막 황급히 뛰쳐나와,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저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제 순번이 돼서 딱 들어갔더니 강의실에 원장님 앉아있고 다른 선생님들 앉아있고 문제를 하나 주는 거야. 그거를 칠판에서 막 쓰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을 해. 설명을 막 깔끔하게 해야 돼. 이걸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버벅대고 이러면 이 새끼들이 개떼들처럼 막 달라들어. 맞아, 우리 같아서 안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래서 뛰쳐나가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야. 물어 뜯어버리는 거지. 지금 제가 딱 들어갔는데요. 그 원장이 딱 나한테 물어본 게 이 문제였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할 게 그겁니다. 자, 엘리베이터에,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선생님 지금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줄이 근데 끊어졌어요. 엘리베이터가 추락하겠죠?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때 내가 이제 엘리베이터 바깥쪽을 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엘리베이터가 바닥에 충돌하는 순간 내가 팔짝 뛰어버리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팔짝 뛰어버리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엘리베이터 바닥에 충돌할 때 내가 팔짝 뛰어버리면 나는 충돌 안 하는 거잖아. 그잖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를 물어봤어요. 이제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아리까리 하죠. 살 것도 같고 죽을 것도 같고. 진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치도 뭐 선생님 보는 게 엄격하잖아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왠지 우주의 기운이 저를 향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거거든. 전에 다른 학원에서 어떤 학생이 나한테 물어봤던 게 그거였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리까리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즉답을 못 해주고 이거 선생님 생각 좀 해볼게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했던 건데, 그걸 딱 물어보니까 와, 땡 잡았다. 뭔가 우주의 기운이 나를 향한다. 지금 연기만 잘하자. 아는데 예 뭐 하면서 하면 안 되잖아. 지금 막 천재적인 머리로 지금 생각해내는 것처럼 연기만 잘하자. 막 자신 없어 하고 막 괜히 막 머리 한번 긁어주고, 뭐 처음에 막 머뭇거렸더니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지 않는 눈빛으로 변했어요. 저는 이제 반전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생각하는 척 좀 하고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가지고 그렇게 괜히 해주는 거야. 딱 설명을 끝냈더니 잠잠해. 그 원장님이 박수 쳤어요. 박수를 딱 치더니 명쾌한 설명이십니다. 당장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나한테 그랬어요. 네. 제가 대치동에 들어간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설명할 대치동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어. 너희가 공부 열심히 서울대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거 지금 설명할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그냥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질량이 m입니다. 오케이? 엘리베이터 줄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정지해 있거나 또는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 하게 될 경우라면 관성력이 어떻게 돼요? 관성력은 가속되는 반대방향으로 ma만큼이라고요. 근데 가속되지 않잖아요.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0이죠. 이 기회는 가속계가 아닙니다. 가속도가 0이니까 관성력도 생기지 않고, 그러면 엘리베이터 바닥을 누르는 힘은 중력 mg만큼의 힘으로 바닥을 누르고 있겠죠. 지금 이 상황입니다. 오케이? 바닥에 뭐 저울이 있다면 저울에는 내 몸무게만큼 mg만큼이 나타날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좀 바꿔볼게요. 줄이 있고 위로 가속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된다. 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위로 출발한다가 또 위로 가고 있는데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가, 그럼 가속도가 위쪽인 거죠. 맞죠? 그러면 또 질량은
나는 중력이 아래쪽으로 mg 있습니다. 이거 중력이에요. 중력은 여전히 mg가 있어요. 이제 가속되는 개니까 관성력이 생겨나겠죠. 관성력이 생겨난다고. 가속되는 개에서는 관성력이 가속되는 반대방으로 생겨난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쪽으로 관성력도 생겨난다. 관성력은 MA만큼이다. 맞죠? 그럼 이제 여기 저울 위에 내가 서 있다면 중력의 관성력까지 더한 값만큼이 저울에 나타날 거야. 더 무겁게 측정될 거란 말이야. 내가 엘리베이터 바닥을 누르는 힘이 더 커져 버린다고. 알겠어요? 이번에는 그대로 제가 대치동을 설명했어요. 아래로 가속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출발하거나 아래로 가면서 수동이 점점 빨라지거나. 오케이? 그러면 다시 질량 M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고요. 중력은 mg. 가속되는 반대방으로 관성력이 생겨난다고 했으니까 아래로 가속되면 관성력이 위쪽으로 생겨나겠죠. 위쪽으로 MA만큼. 맞죠? 그럼 저울에 서 있다면 저울에 나타나는 값은 요거의 반대방으로 MA니까 MG-MA만큼이 기록이 될 겁니다. 반대방이니까. 더 가벼워지겠죠. 내가 엘리베이터 바닥을 누르는 힘이 더 약해져요. 그럽니다. 이번에는요.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가 아래쪽으로 자연낙하하겠죠. 자연낙하라는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통합각 때부터 공부했는데 자연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가속도. 물체를 떨어뜨리면 몇 초당 9.80 속도 증가한다. 중력가속도 9.80 가속도가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자연낙하해버려. 줄 끊어지면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중력가속도 g만큼이 돼버린다고. 알겠네?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돼버려. 이건 알겠어? 봐봐. 아래쪽으로 중력은 여전히 있어요. 중력은 mg. 가속되는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생겨나는데 관성력이 MA라고 그랬는데 A가 G니까 MG가 위쪽으로 관성력을 작용하죠. 그러면 나는 아래쪽으로 MG, 위쪽으로 MG니까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0 돼버리죠. 알짜 힘이.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그럼 마치 엘리베이터 내부는 무중력 상태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처럼 무중력 상태가 돼버려요. 우리가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닥에 엘리베이터가 충돌할 때 팔짝 뛰어오른다는 거는 내 중력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서 바닥면을 누른 힘이 있을 때 그 힘에 대한 반작용으로 뛰어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무중력 상태는 바닥을 누르는 힘이 없으니 그에 대한 반작용을 가할 수도 없어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뛸 수가 없다. 무중력 상태니까. 우주의 무중력 상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호흡적 거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죠? 뛸 수가 없어서 엘리베이터가 바닥에 충돌하는 속도만큼 내가 곧 바로 바닥에 충돌해서 죽게 될 거다. 는 거예요.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혹시 그 영화 본 사람?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꿈속으로 들어가서 대상에게 막 정보를 빼내거나 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엄청 재밌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작품인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지금 오디세이 영화 개봉돼가지고 다음 주에 그거 본다. 천재 감독이거든. 인터스텔라 알지? 아무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이라는 영화는
꿈의 세계로 들어가. 이제 보통은 꿈 추출사들이 하는 일이 그 대상의 꿈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잠재의식에 있는 어떤 비밀을 캐내거나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꿈 추출사들이야. 그런데 이제 어떤 기업의 회장이 이 꿈추출사 주인공한테 미션을 하나 줘요. 어떤 미션을 주냐면 인셉션을 해달라. 인셉션이라는 게 보통은 그 꿈의 세계로 들어가서 비밀을 캐내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쉬운 일인데 그 꿈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잠재의식을 심어버려라.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을 꾸고 나서 뭔가 현실 세계에서 결정을 하도록 잠재의식을 심어버리는 걸 인셉션이라고 해요. 인셉션을 이제 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중꿈, 삼중꿈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럼 꿈속의 꿈이라는 거 아시죠? 저도 그런 꿈을 꾼 적 있어요. 꿈속에서 꿈꾸다가 딱 깼어. 꿈이었구나 라는 게 또 꿈이야. 한 번 더 깨면 현실인 거예요. 그럼 꿈속의 꿈까지, 삼중꿈까지 들어가거든. 약물을 엄청 이제 좀센 거 써가지고 인셉션 팀이 막 이제 들어가. 그 영화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서 단일 꿈, 그러니까 첫 번째 꿈 속에서 그 인셉션 팀을 실은 그 트럭, 봉고차 같은 게, 승합차 같은 게 그 강 위에 다리에 난관을 들이받고 이렇게 강으로 이렇게 추락을 해. 근데 그 안에서 지금 다 인셉션 팀원들은 전부 다 지금 약물에 의해서 잠자고 있어요. 그 승합차 안에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이중꿈, 지금 추락을 하는 게 첫 번째 꿈이었어요. 이중꿈의 세계가 무중력 상태로 바뀌어요. 다리 난간에서 강물로 추락하는 동안 이 사람들의 그 두 번째 꿈은 다 무중력 상태가 돼가지고 무중력 상태에서 막 싸우고 막 하는 씬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자연악하게 한 무중력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뛸 수 없다라는 게 제가 대치동에서 면접 본 결론입니다. 이게 지금 68페이지 하단까지 나왔어요. 됐죠? 관성력은 아무튼 그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개 내부에서 관측되는 힘이야. 알겠어? 원운동도 가속도 운동이잖아요. 방향이 계속 바뀌는 가속도 운동이죠. 이것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버스 타고 있는데 버스가 좌회전을 해. 좌회전하는 구간은 일종의 원운동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트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버스 오른쪽 창문에 이렇게 돌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때 버스 내부에서 보자면 이 오른쪽 벽면이 나를 원운동 중심으로 미는 힘이 생길 거야. 그게 원운동을 시키는 구심력이야. 내 입장에서 나에게 작용하는 힘은 벽면이 나를 원중심으로 미는 힘이 생긴다. 이게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고, 오케이? 근데 나는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려는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게 내가 벽면을 또 누르는 힘이 되겠죠. 그게 관성력이야. 그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이라고 해서 그 원심력이라고 하고, 벽면에서 그럼 벽면이 나를 누르는 힘과 내가 벽면을 누르는 힘이 평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구심력과 원심력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원운동에서 뭔가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면 이 지점에서 원운동 궤도 중심으로 향하는 구심력이 있을 거고, 구심력 예전에 우리 외웠던 식이 R분의 MV 제곱이었죠. 맞죠? 일종의 관성력에 의해서 그 물체는 바깥쪽으로 원심력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면을 기준으로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려면 원심력은 구심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원심력도 식은 똑같아요. R분의 MV 제곱이고 방향이 원운동 궤도의 바깥쪽 방향이다. 일종의 관성력이다. 원심력도 일종의 관성력에 해당하는 거다. 가속도 운동
하는 개 내부에서 생겨나는 힘이다. 알겠죠? 이것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그 위에 69페이지 차 위에 어느 동에서 관성력 설명을 지금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맨 끝에 나와 있죠. 구심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맞죠? 됐고 이제 하이라이트 등가 올리러 들어가요. 상대성 이거는 하이라이트. 참 재밌는 거. 등가 올리. 대박. 진짜 재밌다. 이거 공부하면은 아인슈타인이 정말 천재구나라는 게 살짝 느껴져. 빙산 일각이긴 하지만 와 천재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한번 감탄하게 돼요. 지표면입니다. 지표면. 지표면에 어떤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지표면에 있는 박스입니다. 이 박스 속에 내가 서 있어요. 질량 M. 그냥 정지해 있는 지표면상에 놓여 있는 박스다. 그러면 내가 박스 바닥을 누르는 힘은 중력만큼 힘으로 누르겠죠. 중력 mg만큼 힘으로 바닥을 누르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 또 하나의 박스. 이 박스는 무중력 상태인 우주 공간에 있는 박스예요. 우주 공간에 있는 박스야. 있는 그냥 둥둥 떠 있는 박스야. 우주 상태니까 내가 원래는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박스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속이 돼요. 가속되는 가속도가 g만큼으로 가속이 되는 박스다. 그럼 아까 공부했죠? 그 관성력이 내부에서 생겨나겠죠. g만큼의 가속도로 가속된다는 것은 이 박스가 우주 공간에서 추진을 막 해가지고요. 매 초마다 9.8씩 속도가 증가하는 상황. 그러면 얘가 이제 관성력을 받게 돼서 가속되는 반대쪽으로 힘을 받아서 이렇게 짠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가속되니까 짠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바닥면을 누르는 힘은 여기를 누르는 힘은 관성력이죠. 이제 여기는 무중력 상태니까 중력 아니잖아요. 관성력이 얼마만큼? 가속되는 반대쪽으로 ma만큼. 근데 a가 g니까 mg만큼 이렇게 돼버렸죠. 맞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이나 이 상황이나 바닥면을 누르는 힘 mg 똑같잖아요. 그쵸? 그럼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중력가속도가 g인 지표면상에 놓여있는 박스에 있는 건지 우주 공간에서 g만큼으로 가속되는 박스 속에 내가 있는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힘이나 운동 상태가 똑같으니까 알 수가 없어. 지금 바깥쪽을 보기 전까지. 알겠어?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개하고 이 개는 이 두 개는 물리적으로 동일하다. 등가 물리적으로 동일한 박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중력하고 관성력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라고도 말을 해요. 오케이? 물리적으로 이제 동일한 공간이 돼버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잘 봐.
비가 이렇게 실제로 내리고 있어.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 내리는 비를 보면 비가 이렇게 기울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잖아요. 천천히 가면은 연지가리로 떨어지는 거지만 빠르게 가면 빠르게 갈수록 더 빗방울이 기울어져서 떨어지는 각도가 커지겠죠. 빠르게 갈수록 더 기울어져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하다가 정지하면 또 연지가리로 떨어지고 보이는 빗방울이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알겠냐? 그러면 다시 이 떨어지는 비를 버스가 가면서 점점점 속력이 증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속력이 증가하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아까 세타 값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보이는 비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세타 값처럼 기울어지는 게 점점 커지니까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냐? 알겠냐? 자, 이제 이 생각을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볼까. 재밌다. 천재. 자, 이제 요 박스에다가 창문을 만들어요. 창문을 만들어요. 별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개는 가속되고 있잖아요. 몇 초마다 9.8씩 속도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빨라지고 있으니 별빛이 이렇게 기울어 버린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마치 연지가리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빠르게 가면서 보면 점점점 기울어져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속력이 빨라질수록 더 많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별빛도 이렇게 되겠죠. 맞죠? 여기까지 알겠냐? 그러면 등가올리에 의해서 이 개와 이 개는 동일한 개니까 여기다가도 창문을 낸다면 물리적인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돼서 여기서도 별빛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여기서도 빛이 휘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야 맞다. 그래서 빛은 중력적으로 휜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아인슈타인. 결론. 빛이 중력적으로 휜다. 이게 결론이다. 등가올리에서 이런 결론을 도달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 말도 안 돼서 제 새끼 드디어 미쳤다 막 그러죠. 이제 빛이 중력적으로 휜다고? 빛이 물체야? 빛이 떨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자기의 일반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일반상대성 이론이 맞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결국에는 이 말이 맞게 됩니다. 이제 왜 맞는지 일반상대성 이론의 증거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원이 편성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70페이지 한번 보시죠. 70페이지. 가속도 운동을 하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가 무슨 좌표계? 관성 좌표계가 아니라 무슨 좌표계? 줄여서 가속계라고 썼는데 이게 가속 좌표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다 관성력이라고 쓰세요. 관성력. 가속 좌표계에 있는 관찰자가, 즉 가속되는 내부에 있는 관찰자가 관성에 의해서 느끼는 가상적인 힘을 말한다.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버스 입장에서 보자면 뒤로 쏠린 힘이 나타나는 게 가상적인 힘이라고 그랬어요. 관성에 의해서 느껴지는 가상적인 힘이다. 관성력이라는 거. 오는 동하는 좌표계, 오는 동 여기서 원심력이라고 쓰세요. 4번에다가 원심력. 오는 동하는 좌표계에서 구심력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관성력이다라고 했어요. 일반상승 이론의 기본이 되는 원리를, 등가 원리,
가속좌표계에서 나타나는 관성력을 가속좌표에 나타나는 관성력을 중력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야. 중력과 구별할 수 없다. 알겠죠? 그 아래 문제도 풀어보세요. 1, 2, 3, 4번. 다 풀어봤어요. 1번에 OXOO 2번에 BAAB 3번에 1번 기역 비읍 2번 디귿 리을 3번 미음 미음 4번에 OOX 까지 뭐 이런 거 한번 살짝 보충 한번 해볼게요.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되는 상황은 두 가지죠. 운동을 위로 하면서 속력이 증가하는 상황이면 가속도가 위쪽인 거죠. 근데 운동을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가더라도 속력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알짜힘을 위로 받는 거잖아요. 운동은 반대쪽으로 힘받아야 속력이 줄어드니까. 이런 상황도 가속도가 위쪽인 거야. 그렇게 보자면 가속도가 아래쪽인 상황도 두 가지겠죠.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가면서 속력이 증가하는 상황. 맞죠? 위로 가면서 속력이 감소하는 상황도 알짜힘 가속도는 아래쪽이라고. 알겠죠? 그거 지금 알아야지 풀 수 있을 거고. 4번에 555까지 잘 모르겠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71페이지부터는 이렇게 이제 일반산성 이론이 나타난 예, 즉 일반산성 이론의 증거들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 복잡한 계산 문제는 없습니다. 개념만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어서 다 해버릴게요. 빨리 끝내고 쉬는 시간을 따로 좀 이따가 그냥 문제 풀 시간으로 줄게. 화장실 갔다 와서 그때 가고요. 일반 선생님 이론의 결론은 내가 뭐라 그랬어? 빛이 중력적으로 휜다 이거였지. 중력 렌즈 효과라는 게 나와요. 봐봐. 거기 뭐 우주선 요건 다 설명했고 빛이 중력적으로 휜다는 거 아까 다 설명했고 태양이 이렇게 있다. 지구가 태양 주변에서 공전을 한다. 맞죠? 저 멀리 어떤 별이 있다고 하자. 고전력학상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구가 여기 있으면 저 별 당연히 보이죠. 맞죠? 그런데 지구가 여기 있다면 저 별이 안 보여야 되잖아요. 태양이 막아버려가지고 안 보여야지. 맞죠? 그런데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고전력학이나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일반산성 이론을 적용시켜 보니 태양이라는 게 상당히 큰 중력을 형성하고 있어서, 오케이? 이 별로부터 오는 빛이 이렇게 가다가 태양의 중력 때문에 이렇게 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빛도 이렇게 해서 태양의 중력 때문에 휘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저 별이 보이는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은 관찰자는 자기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연장선상에 그 별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 이렇게 위쪽으로 오는 것도 연장선상
똑같은 별이 태양 주변에서 여러 군데에서 보여버리더라고요. 이걸 아인슈타인이 십자가라고 하거든요. 별이 막 태양 근처에서 막 보여가지고 십자가처럼 보인다는 거를. 중력 렌즈 효과, 빛이 마치 중력에 의해서 렌즈로 빛을 휘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됐다 해서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산성을 맞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중력 렌즈 효과. 중력의 시간 지연. 시간 지연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시간 지연 현상. 맞죠?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도 시간 지연이 일어날 수 있어. 항상 원칙은 광속은 불변이지. 그치? 광속은 변하지 않는데 이 별에서부터 지구까지 빛이 일직선상으로 반드시 오는 것보다 더 휘어갔으니까 빛의 경로가 길어져 버리잖아. 빛의 경로가 길어진다는 것은 시간이 길어짐을 의미해. 알겠지? 뭐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세요. 중력에 의해서 빛의 경로가 길어져.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시간 팽창, 시간 지연이 일어나. 중력이 큰 천체에서는 뭐 빛이 많이 휘밀릴수록 빛의 경로가 더 길어질수록 시간 더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죠?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은 블랙홀 근처에서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져 버려요. 그래서 블랙홀 근처에 천체에서 막 물의 행성 가가지고 막 전환당해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다가 다시 모선으로 이렇게 올라갔더니 그 모선에 대기하고 있었던 그 멤버가 엄청 늙어 있잖아요.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버려가지고 1시간 동안 헤매다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몇십 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납니다. 블랙홀. 또 이제 아인슈타인이 예측을 했어요. 빛이 이렇게 중력 때문에 휘다 보면 엄청 중력이 큰 천체가 있다면 휘다 못해서 빨려 들어가 버릴 수도 있지 않겠냐.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 빛이 휘다 못해 빨려 들어갈 정도가 되려면 뭐 태양질량의 뭐 30배 이상이 되는 천체가 있다면 빛이 그 큰 중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 버려가지고 빛으로 우리가 천체를 본다면 그 천체로는 빛이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볼 수가 없는 천체가 있을 것이다. 그게 블랙홀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블랙홀 존재를 예측을 하고. 그 블랙홀이 있다는 게 나중에 이제 입증이 되면서 역시 아인슈타인은 일반상수에 맞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또 보충 부분에 중력파라는 게 있어요. 우주에서 어떤 중력의 큰 변화가 생겨 어떤 별이 폭발해 버린다거나 어떤 천체들끼리 막 충돌한다거나 하는 우주 공간에서 중력의 큰 변화가 생기면 마치 우리가 잔잔한 물에서 이렇게 물 표면을 톡톡톡 때려주면은 동시형 모양의 물결파라는 게 발생해서 퍼져나가죠. 이게 평평했던 수면에 위아래로 왜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주 공간에서도 중력의 큰 변화가 생기는 사건에 의해서 그 주변으로 시공간이 왜곡되는 게 쫙 물결파처럼 퍼져나간다. 이걸 중력파라고 한다. 중력파를 측정도 했어요. 지구에서도. 리사 위성, 리고 위성이라는 걸 띄워가지고 시공간이 물결파처럼 왜곡되는 현상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게 왼쪽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또 그 보충 부분에도 뭐 아인슈타인의 원이랑 아까 제가 그랬죠. 그 똑같은 별을 태양 근처에서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다고요. 그 아인슈타인의 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GPS 위성에서 지구에다가 시간 정보를 보내줄 때 일반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그거를 보정해서 보내줘야 된대요. 알겠어? GPS 위성의 시간 보정 같은 게 또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일반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쭈르륵 그냥 나열식으로 나와 있어요. 끝났어요. 73페이지 보세요. 개념학의 문제. 뭐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져?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휘어진 공간에 따라 빛이 이동하게 되고요. 중력이 주변 공간을 휘게 하여 렌즈처럼 빛이 휘어지는 현상을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하고요. 중력 렌즈는 마치 볼록 렌즈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중력에서 시간 지연도 일어난다고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러니까 인터스텔라에서 블랙홀 근처에서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자기네들은 1시간 동안 조난당에서 헤매다가 올라갔는데 중력이 작은 곳에서는 여기보다 훨씬 시간이 빨리 가버렸겠지. 그래서 자기 딸이 자기보다 더 늙어버리잖아요.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 질량이 매우 커서 공간을 극단적으로 휘게 만들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가 블랙홀. 아래쪽에서 문제 푸시오. 다 풀었죠? 같이 봐요. 73페이지 1번에 나와 같이 빛의 경로가 관찰될 수 있는 경우는 중력장, 중력이 작용하는 곳, 중력장하고 그 다음에 가속되는 우주선안. 아까 그 두 가지, 등가 올려서 설명했던 두 가지입니다. 중력장, 그 다음에 가속된 우주선. 2번에 555, 3번에 XOX, 4번에 E, 5번에 빛 느리게, 6번에 OX. 까지 잘 모르겠는 거 있어요? 이 단어는 개념만 잘 잡으면 돼요. 계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78페이지까지 숙제예요. 78페이지까지 숙제. 그리고 74, 75 자료 분석 문제를 지금부터 어른도 같이 보죠.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금방 봐요. 아까 엘리베이터는 다 설명 제가 드렸었죠. 74페이지 보세요. 첫 번째 가는 엘리베이터가 위로 빨라진대요. 가속도가 위쪽이죠. 관선력이 아래쪽으로 돼서 더 무거워질 거고. 나는 위로 올라가는데 느려진다는 건 가속도가 아래쪽이라는 거야. 위로 올라가는데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아야 더 느려지잖아. 알짜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 같으니까 아래쪽이에요. 그러면 가속도가 아래쪽이면 관성력은 위쪽을 향하기 때문에 더 가벼워지겠죠. 다는 일정한 속력이면 관성력이 없는 거고, 그러면 중력만큼의 힘으로만 누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엘리베이터 한 측정한 철수의 몸무게는 가 증가, 나 감소, 다 일정. 증가 감소 일정. 2번 가에서 엘리베이터 가속도가 증가해 관성력도 커지겠지. 더 증가하겠지. 더 무거워지겠지. 증가한다. 3번 다에서 엘리베이터가 더 빠른 속력으로 일정하게 움직일 경우, 일정하게 움직이면 이건 그냥 가속도가 0이라서 어떤 경우든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 정지하고 있으나 느리게 등속 운동하나 빠르게 등속 운동하나 이거는 관성력 표기에서이기 때문에 관성력은 생겨나지 않아요. 4번에 관성력은 가속자 표기에서고요. 2번 관성력의 크기는 가속도의 크기에 비례한다고요. 반대방향으로 MA니까. 물체의 질량에도 비례하겠죠. 5번 관성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 아니라고요. 가상적인 힘이라고요. 그 개 내부에서만 측정되는 X. 관성력은 항상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까 엘리베이터 문제처럼
관성력이 위쪽을 향하기도 하고 아래쪽을 향하기도 하죠. 가속되는 방향에 따라서. X. 3번 관성력은 가속도와 같은 방향? 가속도 반대 방향이라고 했어요. 관성력은 가속되는 반대 방향이다. X. 가에서 철수에 적용한 힘은 중력과 관성력 두 가지인 거 맞죠? 맞는 말이고 다의 엘리베이터에는 관성좌표계로 볼 수 있죠. 정식도는 등속도 운동이면 관성좌표계라고요. 맞는 말. 75쪽 자료 분석 2. 등가 원리도 설명했습니다. 가는 즉 우주 공간에서 가속되는 우주선이고 나는 지표면상에 놓여있는 우주선입니다. 가 나에서 알 수 있는 원리를 1번 등가 원리. 가 나에서 공이 낙하하는 원인이 되는 힘은 가에서는 관성력, 나에서는 중력. 3번 가에서 우주선의 가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면 관성력도 커지겠죠. 아래로 더 큰 힘을 받아요.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감소하겠죠. 감소한다. 나에서 행성의 중력이 증가하면 이것도 낙하 시간이 감소하겠죠. 이건 역시도 똑같네요. 두 개가. 5번 관성력의 크기는 가속좌표계의 가속도의 크기에 비례한다고요. 가속좌표계에서 나타나는 관성력을 중력과 구별할 수 없다고요. 아인슈타인은 등가 원리를 바탕으로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6번 밖을 내다볼 수 없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관성력과 중력 구별할 수 없다고요. 맞는 말.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만큼일 때 공을 같은 높이에서 낙하시키면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다고요. 물리적으로 똑같이 돼버린다고. 맞는 말. 가에서 우주선의 사람이 볼 때 공은 관성력이라는 힘을 받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등가속도 운동. 틀린 말. 등속도 운동 아닙니다.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일 때 사람이 우주선 바닥을 누르는 힘은 같다고요. mg만큼의 힘으로 누르게 된다고. OOX5가 다 되고요. 할만하죠? 개념만 잘 잡으면 되게 쉬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78쪽까지 풀어오는 거 숙제. 지금 10분 정도 남았어요. 남은 시간부터 숙제 시작하시고 다음 주는 쉽니다. 다음 주는 학원 방학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문제 푸세요.